여러분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구협 회장 정봉주입니다. 감독님, 오늘 경기 좀 졸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아니면 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경기 내용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저희 팀의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다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지금하고 10년 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요. 10년 전보다는 제가 K리그 경험도 아주 많이 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울산 팬들, 최용 경사 이분들한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28화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이번 후반전은 원래 남아공 경기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댓글타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남아공 경기가 너무 충격적으로 끝나게 되어서 약간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타임은 제가 따로 연장전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댓글타임을 좀 미루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지우씨와 오늘 얘기를 하게 됐고요. 재훈씨는 오늘 시간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미리 이제 연락을 받았었고요. 지우씨와 우선은 좀 급하게 방송을 이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따가 이제 지우씨랑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6월 25일 날 저녁에 지금도 녹음하고 있고 지우씨의 녹음도 그때 하고 있습니다. 하필 6월 25일 6.25가 터진 날에 이런 축구에서 이런 또 참사가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원래 남아공 경기 리뷰를 솔직히 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도 참 남아공을 쉽게는 안 봤는데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지는 않고 한 비기는 정도?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 홍명보 감독이 이번 대회 때 되게 안정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 걸어 잠그면은 좀 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걸어 잠근 주제에 또 골은 또 쳐먹고 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지우씨와 좀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깔 것도 많고 할 얘기도 좀 많습니다. 아마 썸네일도 제가 조금 좀 세게 만들었을 텐데 오늘 안에 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재훈씨까지 포함해서 셋이서 같이 융단 폭격을 아마 날리게 되지 않을까. 오늘은 조금 좀 그 저희 둘이서 좀 자제를 했지만 그렇게 자제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다른 방송들도 제가 봤었는데 다른 방송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가라던가 해설자라던가 이런 분들이잖아요. 오늘 이제 박지성 해설위원이라던가 이영표 해설위원이 했던 KBS는 못 봤지만 이제 JTBC 쪽 중계는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서로 축구계 아는 사람이고 박지성 해설위원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이제 대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말 그 심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억누르거나 조금 약한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축구 팬이고 축구계에 뭐 우리가 뭐 돈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세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좀 세게 썸네일처럼 막 뭐 그렇게 좀 세게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저랑 이제 지우씨 둘 다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우씨와 얘기를 한번 듣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우씨와 얘기 끝난 후에
그래도 이번 방송과 관련된 댓글들도 지우 씨랑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또 지우 씨와의 이야기 하는 동안 오늘 남아공 경기 관련된 댓글을 그때 지우 씨와 얘기하는 동안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우 씨의 얘기 끝난 후에 제가 조금 더 댓글을 진행해 보고 이번 528화 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나머지 댓글 타임은요, 제가 언제가 될지 아직 약속은 못 드리겠는데 528화 연장전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남은 이 댓글들을 소화할 것을 좀 약속드리면서 이번은 조금 댓글 타임을 좀 미뤄지게 됐다는 점에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지우 씨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저 따로 이제 또 댓글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 씨와의 만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 지우 씨와 이야기를 좀 듣고 가도록 하시죠.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윤영선입니다. 네, 528화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팬 곽지우입니다. 네, 후반전은 이제 울산팬 지우 씨와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재훈 씨는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랑 이제 지우 씨 둘이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후반전은요, 예상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예고도 했었고 댓글 타임으로 원래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댓글 타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썸네일을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만들 예정이고 아마 그걸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사실 남아공 경기를 사실 전 비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지는 않을 거다. 솔직히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뭐 좀 심심하게 뭐 조 2위로 올라가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이 정도 간단하게 하고 그 댓글 타임을 좀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죠. 야, 진짜 역대급 참사가 또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댓글 타임은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댓글 타임 그 어느 정도 댓글은 소화할 거예요. 근데 좀 이 급한 댓글 위주로 하고 댓글은 좀 뒤로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댓글 타임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참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우 씨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개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얘기들을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우 씨 뭐 먼저 우선 이 경기는 일하시느라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재훈 씨도 사실 못 보셨다고 하고 오히려 제가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작은 화면으로 네이버 치직을 통해서 이제 봤었는데 뭐 지우 씨도 이제 뭐 그 실시간으로는 보진 못하셨겠지만 지금 나중에 결과를 뭐 나중에 알게 되셨고 아마 하이라이트라도 보셨을 것 같아요. 소감을 좀 먼저 여쭤보면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월드컵을 그 라이브로 못 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학생이었고 그 이전에 저기 22년도 같은 경우는 밤에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못 볼 일이 없었는데 이게 되게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축구를 못 본다는 게. 네. 근데 아쉽지는 않습니다. 별로 경기를 보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않고. 안 본 네. 눈 삽니다. 거의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진짜 저희 회사가 광화문에 있는데 그 회의실에 들어가면 그 광화문 광장에 큰 KT 스크린이 보여요. 네. 한 절반 정도 보여요. 그래서 몇 번 전화 통화를 하러 거기를 들어갔는데 뭐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글렀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경기를 정말 저는 이게 좀 쎄하긴 했는데 진짜 지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정말 우선은 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리고 광화문이면 그래도 그 분위기는 좀 느낄 수 있었겠네요. 왜냐면 저도 회사에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다른 한 분 정도가 이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둘 다 이제 그 나중에 경기 끝나고 점심시간 때 서로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좀 어이없는 그 허탄한 웃음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몰래 봤었는데 저도 사실은 여자나느님께서 저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일과 시간대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기 다들 힘드실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그래도 더 안 좋은 시간에도 다 봤다고 생각해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월드컵 보기가 쉽지 않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고, 분위기 자체도 사람들한테 월드컵을 같이 보자고 권유도 못 하겠어. 분위기가 너무 그 전부터 이미 관심에서 멀어졌는데다가 여러 이유로 거기다가 지금 경기력도 개판이어서 오늘 보자고 했었으면요 개욕 먹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하나씩 뭐 얘기를 하면서 해보죠. 우선 한국 축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감독을 맡았던 홍명보 감독께서 20억 이상을 쳐 드시고 한국 축구를 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뭐 프레시한 선수들을 막 좋아하시는 홍명보 감독이 아주 프레시하게 말아 드셨는데 우선 이거 그 한 김에 체코전, 멕시코전 이거 다 같이 예선 얘기를 다 같이 하면서 하죠. 이게 왜냐면 이게 남아공전이 가장 충격이긴 하지만 이게 한 경기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체코전 때까지만 해도요. 조 1위가 낫냐, 2위가 낫냐 막 따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참 이게 역대급 설레발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체코가 상당히 조밥이었던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체코랑 2위 싸움 할 거다 이랬는데 체코가 진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와서 봐도 사실 저는 이 의견은 변하지가 않는데 역대급 꿀조였다. 근데 이게 남아공한테 역대급 꿀조였던 거지 우리한테는 역대급 꿀조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역대급 꿀대진이었는데 그 꿀이 우리였다는 게 좀 한탄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멤버로 이 조편성으로 1승 2패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아공한테 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솔직히 남아공 못 이길 것 같았고, 사실은 우리끼리도, 패널들끼리도 얘기했고, 지우 씨도 사실은 그 저희끼리 아마 방송에서도 얘기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우리끼리도 얘기했었는데, 남아공이 좀 쎄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 그러니까 지우 씨만이 아니라 다들 약간 체코는 오히려 쉬울 것 같고, 남아공이 좀 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지우 씨 예상 그리고 우리 예상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좀 상황이 됐어요. 뭐 그 지우 씨는 어떻게 이거 결과를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좀 자유롭게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도 남아공전에 대한 불안함은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 망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계기가 뭐냐면 네. 그 엊그제였을 겁니다. 엊그제 그 노컷뉴스라는 언론에서 그 남아공 이기면 홍명보 새 역사 한국인 감독 최초 2승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거 보고 좋았다 졌네 그때 알아봤습니다. 설레발은 확신했어요, 패패니까. 저는. 네. 저거 덜해놓고 이기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됐고요. 이게 설레발은 일단 패패인 게 네. 과학인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이면. 예. 그렇죠. 그리고 1차전 때부터 좀 보면 1차전은 제가 후반밖에 못 봤어요. 처음에 라이브로는. 왜냐하면 후반에 이제 밥 먹을 시간이라 조금 일찍 나가서 후반부터는 다 봤는데 네. 후반은 사실 뭐 괜찮았어요. 체코전 같은 경우는 뭐 실점을 선제실점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띄워주는 그런 기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 나왔고 그때부터 좀 쎄했습니다. 이거 조금 설레발 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위가 낫냐 2위가 낫냐 뭐 1위로 올라가면 뭐 어디를 만나서 또 차라리 2위가 낫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2차전 때 멕시코전을 제가 또 그 라이브로 봤습니다. 이 경기는 풀로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이날 또 예비군 말고 그 뭐라 그러죠? 민방이요? 민방이가 지우 씨. 그날 오라 그래서 벌써 민방위 하실 나이가 됐나요? 제가 예, 올해 민방위 1년 차입니다. 그러네요. 올해 민방위 첫 해라 웰컴 투 민방위. 네, 예. 다행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그 라이브로 봤습니다. 수업 안 듣고 라이브로 계속 봤는데 네. 사실 저는 그 경기에 대해서는 뭐 안 좋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뭐 또 그때부터 좀 어려웠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경기는 그렇게 버티는 게 맞았고 사고 실점이 나와서 그렇지 경기 자체로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잠깐 껴도 되나요? 저도 약간 전반만큼은 저도 약간 공감하긴 하거든요. 전반은 뭔가 잘 풀었어. 근데 그 뒤로부터 너무 안정적으로 가서 실수가 나왔고 그래서 멕시코전은 그래도 타격이 좀 덜했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축구를 좀 보시는 분들은 그때 경기하는 걸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멕시코도 잘 못해가지고 뭐 거기서부터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지우 씨는 멕시코 전까지는 져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 좀 이해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 거기까지는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사실 멕시코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도 지는 게 정배고 음, 사실 또 멕시코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이겼다라고 비판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못 이겼다고 뭐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뭐 오늘처럼 졌으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잘 버티다가 뭐 이제 그 김승규와 이기혁 선수 간의 이제 콜사인 미스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고 실점에 가까운 골이 터졌고 그걸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뭐 익스큐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 경기에 있어서 하나 아쉽다면 손흥민에 대한 그 교체 아웃이 좀 빨랐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상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두드려 맞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실점이 됐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하지만 사실 뭐 멕시코전 졌다고 홍명보한테 뭐라 하기는 또 좀 명분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오늘이 문제죠, 사실. 네. 근데 이게 약간 앞으로 약간 뭐 과거로 갔을 때 그때 데레리스님이 그 남겨주셨나 누가 남겨주셨는지 댓글로 저희 팟빵 이제 저희 방송 댓글창에 체코전 이겼을 때는 홍명보가 아주 명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명보 팬들이 봐라, 응? 이렇게 수적으로 증명하지 않느냐, 홍가들 반성해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막 그러면서 막 야 벤투랑 비교해봐라, 벤투는 첫 경기 우루과이 못 이겼는데 홍명보는 체코를 이렇게 이겼다, 막 이러면서 상당히 띄워주면서 이제 홍빠와 홍가가 분열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설왕설래가 좀 많았었던 뭐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멕시코전까지는 그 유효했어. 근데 멕시코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근데 남아공 한정으로는 남아공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겠지만 남아공 전부터 사실 전체로 보면은요 체코전도 이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체코는 진짜 준비가 안 돼 있던 팀이어가지고 당연히 솔직히 이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 오늘까지 결국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체코를 이긴 거에 대한 자만심이 오히려 방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난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연결해서 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지우 씨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지우 씨 얘기를 좀 들어보자. 지우 씨는 근데 오늘 그래 멕시코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오늘이 문제다라고 이제 저랑은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의견도 같이 버무려서 얘기했습니다. 지우 씨 의견도 들으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이 최악이었죠, 진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예. 지우 씨는 뭐 오늘 경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걸 계속 이어서 말씀을 부탁드려 볼게요.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갈 때마다 하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1승 재물을 찾는 병인데, 음. 1승 재물이라는 게 보통은 잘 안 먹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1승 재물이라는 팀한테 이기는 꼬라지를 사실 토고전 제외하면, 토고전이 벌써 20년 전이죠? 네. 그거 제외하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1승 재물에서 이긴 게. 혹시 뭐 있었나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요? 없죠. 그나마 없죠. 체코? 우리 개인적으로 체코긴 네. 했어요. 예. 사실 근데 오히려 체코보다는 우리는 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네. 체코보다 남아공이 더 1승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축구 좀 보신 분들은 뭔가 쎄하다. 남아공 뭔가 알제리의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약간 이래가지고 우리 쎄했거든요. 사실 지우 씨만이야 다 그랬어. 우리 패널들은 약간 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예 말씀 이어가시죠. 근데 그 1승 재물이 우리였다라는 생각이 좀 맞는 것 같고, 제가 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음.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1승 재물이었죠. 사실 어느 대회나 사실 좀 16강을 좀 비벼볼 만한 팀은 우리는 잡고 가는 거였어요. 거의 그림이. 네. 그랬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이제 2010년도처럼 그리고 2022년도처럼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됐었는데 역시나 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공과 우리와의 경기에 조금 포커스를 해보면 제가 경기 끝나고 이제 중간중간 쭉 한번 봤는데 이 경기를 그 클럽 월드컵에서 울산과 마멜로디 경기를 조금 생각나게 하는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대회 통틀어서 제일 재미없었습니다. 이 경기가. 여태까지 제가 피파 월드컵 이번 경기를 다 보지 못했지만 정말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뭐 사실 위협적인 장면은 남아공 쪽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남아공은 최소한
플랜 A는 어느 정도 확고하게 갖춰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뭘 하는 건지 또 모르겠고, 선발 라인업이 나왔을 때 갑자기 황희찬이 저기 들어간다고?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경기잖아요. 저는 경기 외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되게 중요한 경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멘탈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팀이 하나로 뭉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당연히 이제 와서 뭐 전술적인 것 이런 게 더 중요하지만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손흥민이 여태까지 올 시즌에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길목에서 주장을 빼고 들어간다? 이게 과연 이게 상식적인 선택일까? 라고 보면 그리고 또 일부 기사를 보니까 이게 뭐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키퍼 김승규 같은 경우는 이게 손흥민 빠지는 걸 경기날 알았대요.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발 제외 얘기를 당연히 미팅 때 알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사실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경기 전날 베스트 11 짜놓고 연습했을 텐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상대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공만 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당황하고 우리가 더 망가진 게 아닌가. 약간 정신적 지주가 갑자기 선발이 안 돼 버리니까 그것도 주장인데 그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좀 그 생각이 만약에 좀 2002 들어요. 월드컵에서 홍명보를 뺐어봐요. 히딩크가. 응. 홍명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당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손흥민의 위치는 메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메시를 빼는 근데 메시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그 위상은 더 높게 하겠다만 근데 뭐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호날두 메시를 빼고서 선발에서 뺀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긴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또 주장 출신이잖아요. 월드컵에서 주장을 했던 선수고. 그러면 그 주장의 역할에 대한 것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 저희 전 감독님이 유행을 시킨 단어가 있습니다. 트릭이라고. 같은 팀에 트릭을 쓰네? 치놈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릭을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미친 거죠, 사실. 아니 신태용은 조금 그쵸, 나는 그쵸. 감안할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해. 근데 최소한 이번 트릭은 거는 남한테 아니지. 한 거죠, 거기는. 그쵸. 남한테 했죠, 그래도. 우리 팀한테 트릭은 안 했습니다, 거기는. 아니 우선은 아까 지금 지우 씨가 말씀하신 거를 닥터 사이먼님께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고 이제 사진으로 남겨주셨어요. 왜냐면 체코전 때는 손흥민 빼니까 명장 소리 듣네. 오냐 2차전에 더 빨리 빼고 3차전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해놓고 이제 망하는 요 그림을 이제 같이 올려주셨거든요. 아무튼 뭐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빼니까 뭔가 좀 내가 용병술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 근데 그 뽕에 스스로 취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전반전에 좀 과감하게 이제 빼고 했다가 전반전만에 이거 망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손흥민가 옌스를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미 후반 초반에 골을 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은 거의 템백에 가까운 전원 수비 모드로 갑니다. 근데 이게 손흥민은 뒷공간을 파고들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촘촘하게 돼버리니까 손흥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이따구로 다 망쳐놓고서 손흥민 해줘. 손흥민 네가 해결해줘. 어떻게 손흥민이 아무리 우리 역대급 한국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라고는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손흥민도 사람인데. 아니 이강인도 오늘 이강인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강인도 어떻게 뭘 못하더라고. 이건 손흥민이가 이강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팀을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약간 게임으로 생각하면요 거의 그거 같아요. 자동 사냥하고 설정 만들어 놓고 본인은 손 놓고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뭔가 선수들 잘할 수 있게 서로 작전이라든 약속을 짜놓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투입만 해놓고 그래 버리니까 선수들이 오늘 선수들도 부진한 건 맞는데
선수들끼리도 약속한 거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우왕좌왕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도와줘서 이 자리를 떠나야 되나?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약속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서로 당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거 지우 씨도 아마 경기 보시면서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혹시 박지성, 저는 JTBC로 좀 봤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박지성 이 해설위원이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대로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대로 끝나면은 탈락할 수도 있다.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수비 한 3, 4명 또 골키퍼까지 합하면은 4, 5명이 안 올라가고 있어. 지금 여기서 수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어차피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 물론 와일드카드 득실차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약간 더 여기서 동점골 넣으면 바로 2위로 점프해서 그냥 바로 2위 캐나다랑 붙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를 걸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는 경기력에 문제가 많았지만 똥줄은 탔지만 어느 정도는 만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올라가. 근데 그 경기 보면서 아니 나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저만이야 다 그랬을 거예요. 공격을 안 나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이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홍명보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축이 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골 먹고 이제 더 욕 먹느니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했었는데 아니 근데 승부사고 이렇다면 공격할 수 있을 때는 공격을 해야지. 아니 거기서 막판에 그 공격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남아공은 지금 한두 명 빼곤 다 전원 수비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골을 넣겠어요, 그게. 그리고 크로스를 제대로 올릴 만한 선수도 옌스가 그나마 들어오니까 확실히 크로스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넣었어. 그래서 여러 면으로 진짜 이거는 선수 탓이 아니라 진짜 제가 홍명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홍명보 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홍명보를 욕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 홍명보가 그래도 뭔가 생각은 있겠지. 그래 우리가 욕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도구를 몇 년을 했는데 아예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숨겨놓은 히든 카드라도 있겠지 이럴 줄 알았는데 끝까지 무능한 모습으로 그대로 끝내버려가지고 정말 더 열받는 좀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근데 박지성 해설위원이 해설하면서 이렇게 그 약간 억누르면서 분노를 억누르면서 그 해설한 건 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뭐 KBS 쪽에 이영표 해설위원도 막 엄청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엄청나게 홍명보 감독을 원래 싫어했지만 더 까고 싶고 오늘 이거 방송 약간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지금 쌍욕을 하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최대 억누르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요런 상황이었다.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우 씨도 그걸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저 뭔 생각으로 저런 뭔 생각으로 저 경기를 운영했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제 얘기도 중간중간 버무렸는데 뭐 지우 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끼어들었네요. 예. 지우 씨도 한번 더 이어가실 말씀 있으시면 더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냥 이건 전반적인 얘기인데 3백을 왜 고집할까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서령우도 그렇고 이게 풀백들일 때랑 윙백들일 때랑 롤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3백이라는 거에 많이 뛰어본 선수들이 아니고 차라리 3백을 아예 처음부터 쭉 이걸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걸 왜 마지막에 이 타이밍에 시도했을까 또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그 짧은 시간에 이식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고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2002년도에 또 그랬고 선수 때도 그랬고 그 3백으로 사실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선수로서. 네. 근데 그때는 양쪽에 이영표가 있었고 이일용이 있었고 송정국이 있었고 차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윙백으로 따지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풀백으로 따지면 사실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지만 꽤 잘하는 선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선택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플랜을 가져갔는가. 약간 김판곤 느낌이 좀 나는 게 김판곤도 사실 클럽월컵 갑자기 가서 3백 나왔거든요. 리그에서 3백 하나도 안 하다가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약간 기시감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긴 합니다. 네. 아니, 그 쓰리백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나치게 안정적이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먹을까봐 위축돼서 그랬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이제, 그러니까 히딩크, 2002년 때 히딩크도 쓰리백을 썼을 때, 그때 저는 특히 이탈리아전, 16강 이탈리아전 때 정말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수비 3명을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수비는 누가 하라고, 근데 공격할 때 공격해야 되니까 승부수를 한 거죠. 그래서 미드필더였던 유상철이라던가 몇 명 미드필더들을 아예 수비수로 다 전환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승부를 걸 때는 걸었구나. 그러니까 도박을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 안 좋게 말하면 도박이지만 좋게 말하면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결국 성공해서 그 안정환의 그 골든골로 마지막 이제 피파 역사상 뭐 마지막 골든골로 했던 그 16강전 그 결승골로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그 성공시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소극적으로 한 데다가 교체할 때 히딩크처럼 수비 빼고 공격을 넣거나 우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격은 공격대로 수비는 수비대로 수비끼리 바꾸고 공격은 공격끼리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공격적이지가 않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이미 아까 했던 얘기지만 수비는 그대로 놔두고 안정적인 걸 하겠다고 공격을 포기해버린 것 같은 약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도 지우 씨 말씀을 듣고 제가 첨언하자면 그래서 진짜 이게 도대체 뭔 생각일까? 저는 저 같은 축구 전문가도 아닌 사람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내가 홍명보가 수준이 높은 뭐 그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도 저 말고 모든 축구인들도 다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저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가지고 역대급 찬사를 일으키냐.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 정말 아니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좀 전술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스코틀랜드가 얼마나 당황하고 일본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일본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니칸 스포츠에서 한국을 만나야 16강에서 한국을 만나야 일본이 8강 간다. 이거 기사 혹시 보셨나요? 맨 처음에 이 기사 제목 보고 열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일본 기자들이 우리가 16강까지 올라갈 거라고 올려쳐 준 거였더라고. 야, 뭐 정말 일본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본보다 아래라는 건 뭐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우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예. 홍명보가 누가 일본 좋으라고 우리가 16강까지 가준대? 일본 8강 진출을 실패하기 위해서 우리는 32강 진출도 포기하겠다. 이런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이 상황이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웃겨요, 사실. 네. 일본전 얘기를 했던 게 사실 그 분위기 좋을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 2위로 올라갔어, 만약에 일본을 만났으면 저는 이거는 사실 잃을 게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럴 일도 많이 없다고 보지만 이긴다고 해도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거기서 지면 오히려 타격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나는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건 좀 메타인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를 뭐 장난으로 삼아서 약간 이거면 축구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또 지면은 감당 안 돼요. 감당 될까요 그거? 아무리 16강에서 졌다고 해도 16강 잘한 거죠. 근데 일본한테 지는 걸 과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그래도 그건 안 되지만 지금보단 낫지 않았을까요? 지금 남은 것 같은 그러니까 증거보다는. 지금보단 나을 수 지금 사실 일본전 직후에 그거는 네. 오히려 갑자기 비 오네요. 한동치고. 네네. 근데 그래요? 거기는? 네, 그 일본한테 졌다고 치면 16강을 가서 지면 16강 간 거 잊어버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한테 진 거가 될걸요? 근데 그래도 저는 너무 요 생각이 국민이 들어요. 개돼지로 보나요, 제가? 아니 근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 씨 말이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실드 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나도 홍명보 감독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16강까지 가졌고 현재 상황으로 일본한테 우리가 좀 많이 밀린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우리 홍명보를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도 살짝 그거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옹호의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다수는 지우 씨 말대로 용납 못 하겠죠.
그래도 최소한 축구를 좀 그동안 봐왔던 좀 상황을 정황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사람은 16강까지 가가지고 물론 져서 좀 욕하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옹호 여론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옹호 할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저는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제가 제 생각은 이런 것 같고 지우씨 제가 말 끊었나요? 죄송하고 말씀 계속 하시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제가 너무 이게 국민을 개들지러 보는 건 죄송한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아니, 그랬을 그- 개돼지라는 게 아니라 예. 8강, 4강쯤 일본한테 졌어요. 그러면 이해를 할 겁니다. 음. 16강 애매해요, 솔직히. 네. 16강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16강에서 일본을 만나서 떨어졌다. 그거는 사실 조금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면 안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서 지면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도3위를 해서 올라가면 잘못하면 독일이고 잘 되면 이집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독일이 축구를 진짜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독일한테 지면 차라리 이해가 납득이 돼요. 일반인들에서도 독일은 축구를 잘하는 팀이니까. 근데 일본한테 지면 그 몇 강이걸 다발이걸 떠나서 일본한테 졌어? 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한테 졌냐? 로 끝날 것 같아서. 뭐, 몇 강이고 나발이고 몰라. 일단 일본한테 졌어. 그게 아마 저부터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게 한일전의 월드컵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여태까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전무후무한 이벤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물론 의미가 없지. 현재로서는 아무 의미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저도 근데 이게 일본이랑 16강쯤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성사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뭐 그 생각보다 일본이 잘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요 얘기에서 약간 비껴나가도 괜찮을까요?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네, 말씀하셔도 아니요, 되고. 네. 여기서 약간은 연관되면서 약간 비껴나가는 게 저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꿀대진이었고 일본은 정말 죽음의 조 정도가 아니라 32강 올라가도 문제인 게 우리는 뭐 1위는 물 건너갔으니까 그렇다. 1위 해도 좋았을 텐데 2위를 해도 저 B조 2위랑 붙을 확률이 높은데 B조에 이탈리아가 안 들어가면서 정말 고만고만한 팀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가 1위가 확정이 됐고 지금 그 6월 25일 저녁에 지금 녹음 중인데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를 만나는 물론 캐나다를 만나면은 제시마치랑 만나가지고 우리가 깨질 수도 있겠지만 캐나다 솔직히 일본은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이라던가 그 모로코 둘 중에 지금 모로코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예, 브라질을 만날 확률이 높은데 와 일본은 저렇게 조별 라운드 저렇게 잘해놓고서는 브라질 만나는데 우리는 저렇게 개판 쳐도 지금 그 2위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캐나다고 3위로 하면은 잘하면 이집트도 가능하고 이집트를 만만히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생각해서 일본은 브라질 만나는데 32강 시작부터 우리는 와 이게 보니까 A조만 개꿀이 아니라 32강 올라가서도 개꿀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걷어차고 있는 모습이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오늘 남아공과의 경기를 보면서 제시마치가 되게 웃을 것 같아. 와 저딴 놈들 저딴 식으로 하는 홍명보 감독을 위해서 나를 잘랐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남아공도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못해서 진 거지 솔직히 남아공도 진짜 한숨 나오더라고요. 우리보단 잘한 건 맞아. 근데 남아공도 지금까지 했던 경기들 보면은 그러니까 골 결정력이 최악이더만요.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심하면 안 돼. 우리는 홍명보니까 방심하면 안 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한 비기는 정도는 생각했지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캐나다가 야 한국이든 남아공이든 누가 올라오든 16강이 보이는구나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리고 2주 뒤에 한국이 걸은 2주 뒤에 기사가 이렇게 뜰 거예요 아마 예, 남아공한테는 미안합니다. 남아공이 지금까지 보여준 걸 봤을 때 한국이 걸은 제시마치 캐나다 이끌고 16강 진출 약간 이런 기사 나올 것 같아. 진짜.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행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급 꿀조였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조가 유럽 팀은 한 팀 올라가야 돼. 아니 한 팀은 끼어야 돼 우리 조에서. 근데 유럽에서 그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체코고 그리고
스포트 팀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스포트나 다름없는 남아공이 들어왔고 사실 4포트예요 순위로 봤을 때. 그 3순위 그 스포트에 들어갔죠. 그리고 1번 시드에서는 그다음 개최국 중엔 강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우승 후보들 생각하면은 멕시코였잖아요. 멕시코가 요즘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개꿀조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1승 2패? 와 진짜 그 월드컵이 만만한 자리는 아니라지만 48개국 체제가 되면서 1승 2패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지금 역대급 이 멤버로 와 진짜 그 예. 예전에 얘기했던 그 저기 전 대통령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온 우주의 기운이 몰려온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정말 이 정도면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네. 이게 조편성만 보면 이런 꿀이 없어요. 아무리 48개국이라고 쳐도 아무리 개최국이 멕시코가 우리 조에 있다고 쳐도 사실 멕시코는 냉정하게 이포트 팀인 게 맞고요.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전에 16강 32강 네, 예전에 지난주에 16강도 못 갔어. 예. 네네네. 예전 32강 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포트 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꿀은 아마 다시는 오기 힘들 겁니다. 물론 이게 64개국 뭐 이렇게 눌려버리면 올 수는 있겠죠. 뭐 중국 형님들 오시고 이러면. 근데 그거 아니면 이렇게 운이 따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조지는 걸 보고 와 역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정말. 아,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아까 제시마치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거 봤어요. 제시마치랑 뭐 홍명보 어쩌고저쩌고 이게 2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게 거의 확정인 것처럼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확신했습니다. 이거 조졌다. 이거 3위다. 근데 어디 가서 차마 말은 못했는데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송명보는 이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믿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얘기를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동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좀 안 좋았냐라고 하기에는 환경이 또 최고였거든요. 오늘 이게 남아공 경기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동거리가 진짜 그 지금 48개국 중에서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집트 다음으로 좋았을 거예요. 거의 이동 그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차전은 같은 경기장이었잖아요. 과달라하라였고 3차전만 몬테레이였고 그리고 고지대에서 처음부터 내려가는 거였고 그래서 고지대에서 불리한가? 라고 하면은 오히려 고지대라서 우리가 오히려 득을 봤어요. 오히려 우리가 1승을 했던 그 체코 같은 경우는 고지대에 적응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지대는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거리도 거의 없었는데 남아공은 진짜 그 남아공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돌아다녔어야 됐고 뭐 그 이동거리가 엄청 났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까 그 지우 씨가 말씀하셨듯이 온 우주가 지금 다 한국을 도와줬어. 근데 이렇게 모두가 도와줬는데 혼자서 밥상을 걷어차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마 요즘 최근 아주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이게 참교육이라고 참교육에서 그 혹시 지우 씨 보셨나요? 참교육? 한 절반 봤습니다. 그런가요? 사화를 보셨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예, 알아요. 사화에서 거기서 시험 문제 유출시켜 주잖아요. 시켜주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어디 여고 실제 사건을 가지고 했는데 네. 여자애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냥 아예 답안지를 아예 알려줬어. 거의 그 수준이야. 홍명보가 학생이면은 홍명보 감독이 답안까지 다 알려줬는데 입에 넣어줬는데 그거를 토해내고 뱉어낸 거예요. 거의 그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떠먹지도 못하니까 남겨줬는데 그거마저 뱉어버리는 그런 거죠. 진짜.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홍명보 감독이 솔직히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무능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0%의 무능까지는 아니고 조금 많이 무능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했겠지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거든요. 진짜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나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포레스트 검프급이야. 저번에 전반전에 이제 저희 게스트 모시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분이 뭐 포레스트 검프급이다. IQ 한 7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진짜 난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는데 거의 진짜 그 수준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좀 그렇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착합니다. 예. 홍명보는 안 착해요.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 뒤통수는 안 치잖아. 홍명보는 배신을 때려놓으면 되지. 응, 사실 포레스트 검프는 정직하고 착합니다. 좀 네. 모자랄 뿐이지 응, 그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의 전형이거든요. 예, 포레스트 검프가 응, 그 죽은 주인공 친구한테 이제 해주는 것도 보면 응, 정말 정직하고 착한 충성심 있는 친구인데 네. 그 명보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아, 그런 거죠, 진짜. 사실. 나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어. 아니, 이 멤버 가지고, 이 역대 최고의 이 멤버를 가지고, 아니, 이게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패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피파 랭킹 포인트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남아공이 이제 61이에요. 그래서 남아공 랭킹이 상당히 낮아서, 우리가 솔직히 이거 비교도 욕먹는데요. 비기면은요, 무려 그 피파 랭킹 포인트에서 8.03점이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8점 이상이 감점되는 거예요. 비겼다고 8점이 감점돼. 그 정도로 랭킹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졌잖아요. 져서 무려 33.03점이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32 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33점 그 피파 랭킹 포인트를, 그러니까 33점 이상 포인트를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브라질, 프랑스 정도는 이겨줘야 돼. 월드컵 본선에서. 그 정도여야지 33점을 얻더라고요.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음, 반대로 말하면 남아공이 한국을 이긴 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브라질이나 프랑스 상대로 승리한 정도 이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패배가 얼마나 엄청난 이변이었는지 그 둘 사이에 이 선수단의 이 치의 차이도 어마어마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괜히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스코틀랜드 쪽으로, 물론 스코틀랜드 지들이 못한 거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만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야말로 그 불이 떨어졌으니까. 야 진짜 너무, 그래서 난 진짜 그 홍명보가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다. 홍명보 감독이 혹시 이 방송을 뭐 듣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근데 모릅니다. 제가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좀 썸네일을 좀 세게 만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아마 저희가 사실 거의 놀리거나 거의 조롱급이긴 하잖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지금 칼 들고 감독하라고 위협했어요? 본인이 봉사하겠다고 20억 이상 처먹으면서 지금 감독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일단 그래서 지금 욕 먹어도 싸다 지금. 지금 이따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좀 책임도 솔직히 책임 뭐 어떻게 질 거야, 솔직히. 아 진짜. 그렇죠. 음.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떠나면 되는 건데. 거의 클린스만처럼 떠나면 되지. 나 진짜 욕 나오네요. 여튼, 그리고 또 이제 멕시코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볼 점유율 자체는 높긴 했어요. 근데 저번에 멕시코전 때, 이번은 차마 그 말을 못했겠지. 근데 멕시코전 때 이 얘기 했었거든요. 볼 점유율은 높았다. 근데 요즘 점유율로 점수 따고 이기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멕시코전도 그랬고, 특히 이제 이번 남아공전도 그렇고, 좀 공격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U자 빌드업용으로 백패스라던가 이게 무의미한 볼 돌리기만 해가지고, 게다가 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의 아무튼 조카 그 아들, 뭐 이제 백인영 교수님의 아들이고, 저희 지도 교수님의 조카인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도 이날 솔직히 패스미스가 너무 많았어. 제가 진짜 실드를 치고 싶었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선수들이 패스미스를 하면서 위기를 많이 자초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 한 후반 중반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슈팅 5개밖에 못 때렸고, 그 중에서 유 슈팅이 하나였나? 근데 보니까 얘네는 슈팅이 한 15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13개에서 15개 그 사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력이 정말 저질 공격력인데, 그래도 골대 안으로 많이 지금 이제 향했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점유율만 높으면 뭐하나. 이거 토너먼트 진출해서, 그럼 결국 또 이겨야 되는데, 뭘 어떻게 경기를 하고 싶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왜 화가 안 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화 안 나세요? 의외네요. 사실 별로 그냥 뭐 난 연락을 별로 받았는데.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많이 봤습니다. 울산에서 안 풀리는 경기의 전형입니다. 똑같습니다. 인터뷰까지 똑같아요. 지우 씨는 면역이 되셨구나. 인터뷰까지 똑같은 게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다, 우리의 축구를 했다, 뭐 이딴 소리. 그러다가 이제 지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뒤에서 볼 돌리는 거. 그거 울산에서 안 좋았던 마지막 한 1년 정도 동안 똑같은 거 보여주다 가셨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놀랍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근데 많이 생각해보니까, 봤거든요, 이 경기를. 지우 씨는 또 이게, 안 그래? 또 이게 작년 여름에도 네. 또 비슷한 거 당하지 않았나요? 울산 현대가 그 남아공의 마멜로디한테 또 이렇게 1등으로, 예. 그때 1등으로 졌어. 그때 1등으로 졌고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도 왜 호랑이고, 울산 현대도 저희끼리 얘기를 호랑이고. 했던 게, 예, 저희 이제 팬들끼리 얘기를 했던 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경기인데? 예, 왜 이렇게 익숙하냐, 맛이? 어디서 많이 예, 먹어본 맛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게 마지막 10분 정도밖에 풀 경기를 라이브를 안 봐가지고, 음. 그래서 화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저는 그래서 그런가? 막판에 한 10분을 봤는데, 음. 정말 박지성 빡친 거를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참 그 사람이 화를 낼 정도면 좀 심각하긴 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니, 박지성도 좀 선배인데, 이상하긴 해요. 대선배한테 네. 얼마나 그 방송에다 대고 뭐라 못하잖아요. 근데 이영표의 그 2014년 때 그때 마음을 알 것 같아. 월드컵은 경험하러 온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곳이라고 대선배한테 일침을 놨잖아요. 아니, 진짜 홍명보 부끄럽지도 않나, 진짜? 후배들을 보기에도. 아니, 전 국민들 앞에서 능력도 그렇게 없으면서 정말, 진짜, 아, 염치도 없어, 지금 보면은. 이 아니, 타이밍에 할 소리는 아닌데, 사실 예, 홍명보 입장에서 아예 얻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번 대회가. 1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2014년에 못해서 아쉬웠던 1승을 음, 일단 했거든. 음, 본인에게는 소기의 성과일 겁니다, 아마도. 음. 본인에게는 작지 않은 성과로 느끼지 않을까, 본인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무튼 그러네요. 근데 남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1부 리거도 한 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농담을 많이 했었어요. 홍병보 경기력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브라질 상대로 이 정도면 정말 잘하네. 벤투 때도 브라질한테 힘들지 않았어?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브라질 정말 잘한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오늘 경기한 게 브라질이었어요? 어쩐지 잘하더라고요. 막 이랬는데 남아공이 오늘 하필은 브라질 유니폼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런 드립도 그쵸, 나왔던 것 노란색. 같고 예. 그 48개국 중에 사실 진짜 그 1, 2차전 우리 경기 때 우리가 너무 못해서 그렇지 1, 2차전 보면 진짜 거의 최악체급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남아공이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님이 봉사를 하신다더니 아프리카 봉사를 하고 말하셨고 저는 약간 요것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2002 멤버 중에 지금 이영표랑 지금 박지성은 지금 비판을 했죠. 안정환 이분도 지금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안정환 이분이 며칠 전에 한 어젠가 그젠가 아무튼 그쯤에 손흥민 조기 교체 논란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발언했다죠. 되지도 않는 것들이 떠든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거 나도 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결과를 보고 나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지금 저는 거기에는 예. 일부 동의하는 게 이미 월드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지금 뭐 응원을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비판을 해라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결과만의 지금 사실 축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 그 홍명보 감독 선임 자체부터 좀 여러 가지로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알 텐데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네, 저희도 다 얘기하는 게 지금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치고 저 과정상의 이제 공정함이 문제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 사실 결과를 보고 비판해라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약간 이런 점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지금 대전패 데이씨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대전패 데이씨가 그때 얘기했던 그 의견에는 좀 반박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저랑 비슷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만안구 1번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축협을 계약하자던 분이 한국 축구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홍명보가 월드컵에서 잘해서 아시안컵까지 쭉 감독을 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적을 좀 하셨거든요. 아마 읽어보면은 정몽규와 홍명보는 과정이 문제여도 결과만 좋으면 여론을 돌아설 거라고 믿고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예상보다 선전하면 분명 홍명보 옹호 여론이 생길 겁니다. 솔직히 선수들도 훌륭하고 홍명보도 노력 정도를 할 테니 생각보다는 잘할 겁니다. 여론이 뭐 정몽규, 홍명보 옹호로 돌아서면 어떻게 계약을 하죠? 정부와 민주당이
축협에 개입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정치가 개입하면 그 혼란은 더 클 텐데 그건 괜찮나 보죠.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혼란에 쌓이지 않도록 홍명보가 잘해서 계속 국대 감독을 맡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몽구 홍명보의 옹호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축협을 개혁해야겠다고 대대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그러면 진짜 개판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 그 데이 씨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로 이제 꼭 같은 의견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반박하고 싶었던 게 그때 데이 씨 같은 경우는 월드컵 결과를 보고 그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홍명보랑 정몽규 그 축협의 개혁 그분이 쓴 책이 한국 축구 바꿔야 산다 그랬잖아요. 그 책 이름이 그건데 한국 축구가 바뀌려면은 일관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결과를 보고 그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홍명보랑 정몽규 회장이 원했던 거거든요. 과정이 아무리 개판이어도 결과만 좋으면은 사람들이 다시 뭐 돌아서 줄 거야. 우리 지지해 줄 거야. 그거를 한국 축구 바꿔야 된다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시가 그 말을 했다는 건 저는 좀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저도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의합니다. 예. 예. 아니 그 홍명보 꼭 망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그리고 참고로 홍명보 저는 하고 있어요. 망해라.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 울산 팬이시면 아니 저는 근데 그 홍명보 그 감독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박문성 해설위원이 오늘 또 뭐 눈물 흘리고 그랬더라 라이브 방송하면서. 근데 난 그 마음이 솔직히 뭔지 알 것 같아. 사람들 뭐 그 박문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거 속으로 웃고 있는 거다 막 이랬는데 아니 저는 그 마음을 아는 게 지금 한국 축구가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거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답답함이 지금 복받쳐서 지금 눈물 흘렸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박문성 그 해설위원이라고 하겠죠. 그분의 그 심정을 난 되게 알 것 같아. 지금 진짜 씁쓸하거든요. 지금 홍명보를 싫어하는 사람들, 홍명보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홍명보 홍가들 기분 좋겠다. 너희 소원대로 홍명보 망하니까 좋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분이 네,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예, 지우 씨는 아니거든요. 아, 저도 홍까지만 아, 예. 아, 너무 짜증나요. 반장입니다. 아, 예, 예, 아니. 네. 아, 반은 진담이었다. 네. 근데 지우 씨는 근데 솔직히 그럴 만한 자격은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울산 팬이시니까.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 9위를 했던 거에 시작은 홍명보였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참, 저도 아무튼,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100% 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거질병이 그거거든요.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버리면 그냥 그 밑에 있었던 자본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약간 병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근데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사실 뭐 계속해서 통용이 좀 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리고 1차전 체코 이기자마자 그 얘기 나왔거든요. 홍명보 결과를 증명했다고. 그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었습니다. 언론도 그랬고 홍명보를 좀 좋게 보는 언론들이 또 있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데이시 얘기를 조금 하면 약간 이걸 정치판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준 씨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남이 하면 정치 공격이고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거든요. 이거는 뭐 양쪽 어디를 떠나서 내가 하면 정치 공격을 당한 거고 내가 당하면 그리고 내가 하면 그거는 올바른 적폐청산이고 이런 식의 관점 때문에 욕을 먹어요 대부분. 딱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서 좀 아쉽습니다. 데이 씨가 뭐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사실 조금 그 설득력을 좀 많이 잃는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치가 축구판에 들어오는 자체가 좀 싫고 그리고 또 모르는 분들이 떠드는 것도 싫고 또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협회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떠나서 이런 식의 접근은 좀 곤란하다라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지우 씨랑 비슷할 것 같고 데이 씨랑은 좀 의견이 좀 다른 걸로 생각했는데 저랑 지우 씨랑은 좀 비슷한 의견이고 데이 씨랑 이게 직접 말해야 되는데 지우 씨가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조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끼리 뭐 꼭
의견이 통일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아니, 기분 한도 아니고 들으시고 의견은 기분 안 각각 나쁘셨으면 있는 좋겠습니다. 거니까요. 예, 예.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데리리스님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게 있어요. 남아공전 이후 부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하면서 댓글을 약간 수정 보완하셔서 올려주셨거든요. 추가목 질문, 월드컵 성적과 협회 개혁, 다가오는 남아공전에서 최악의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대주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어정쩡해라도 32강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썼었는데 결국 거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 역대급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네요. 우선 잠깐 끊자면 진짜 내가 살다 32강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를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32강이라는 건요, 기존 대회를 생각하면요, 본선 진출도 지금 장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뭐, 난 역대 최악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계속 연속으로 출전하고 있는데, 아마 최악으로 가장 안 좋았던 게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30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 32강이 못 들면요, 거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솔직히 이 그쵸? 역대급 네. 좋은 멤버로 본선도 못 올라가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여튼 뭐 데레스님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잠깐 끊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댓글창을 복습해보니 앞서 대인님이 의견을 내셨던 여야 불문, 상식적 테두리 안에서 극약 처방, 행정 정치권의 최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나 회의적인 입장이신 것 같더군요. 예, 그 청취자 댓글들 여론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제 기준에서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월드컵 성적 부진 후 자연스레 강력한 개혁 요구 여론 조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것도 거의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라고 썼었는데 32강 진출 실패를 할 수도 있게 됐네요. 추갈모신 저로서는 그나마 2위 2가지 정도가 축협 개혁의 속도나 강도가 붙을 수 있는 방법 내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각각 마땅치 않거나 경우의 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인님의 극악 처방 혹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이걸로 삼아 압박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축구 카르텔들이 양심적으로 알아서 각성하고 개혁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결국 본선 진출 실패급 32강 진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모를까. 경우의 수를 따진 끝에 32강 진출 나아가 운 좋게 약한 상대를 만나서 엉망진짜 16강 진출을 하게 된다면 체코전에 이어서 또다시 명감독 홍버지, 몽버지를 찾아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혁 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이 잠잠해진다는 전제하에 대체 어떤 식으로 축협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정몽규가 물러나도 최측근을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키고 심지어 이후 컴백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는 루머가 도는 가운데 겨우 32강 진출 혹은 엉망진창 해저 축구로 16강 진출 성공하면 현실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유야무야 그나물의 그 밥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불길함을 갖고 있는데요. 이하 질문 핵심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패널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나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절차 혹은 순서를 거쳐서 축협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상적인 방향이나 대안 혹은 묘책이 있는지 추갈못으로서 몹시 걱정스럽고 또한 궁금합니다. 설마 앞서 제가 적은 것처럼 꽉 막힌 축구 카르텔이 알아서 각성하길 바라며 한없이 기다릴 생각이신 건 아니겠죠? 패널분들은 방송을 통해 청취자분들은 댓글을 통해 이 부족한 추갈못에게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PS를 남겨주셨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도 아재 사커님과 같이 양가적 감정 내지는 응원 불가 입장을 유지하게 되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아재 사커님 저번에 게스트로 전반전에 오셨던 아재 사커님한테 오늘 아재 사커님이 홍명보차 거의 징후하다시피 저주하다시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날 아니냐 혹시 하실 말씀 있느냐 했는데 아재 사커님이 이 상태에서 내가 방송 나가면 방송사고 날 것 같다. 나중에 조금 진정이 되면은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면 그때 한번 그 게스트로 나와주신다 하더라고요. 지금 홍명보를 엄청 증오하시거든요. 예, 포레스트 검프급이라고 했던.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착하죠. 여튼 근데 저는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답을 하나 먼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네. 축구협회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네네. 그리고 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하신 게 월드컵에서의 성적 부진, 그거에 따라서의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근데 그 시계를 1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나요? 똑같죠? 예. 근데 변했나요? 안 근데 변했습니다. 예. 사실 근데 그거는 지우 씨 말이 맞을 것 변했나요? 같은데. 네, 지우 씨 말이 맞는 것 말씀하세요. 같아요. 죄송한데 끊어가지고. 네. 변했습니까? 뭐가 나아졌나요?
저는 근데 약간 살짝 한 절반 정도만 반론을 해볼게요. 근데 저는 지우 씨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전 지우 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대신 이번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잖아요. 이번에는 조금은 12년 전보다 이게 분위기가 더 안 좋거든요.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지금 그때에 비해서 지금 회장이랑 홍명보가 그리고 그때 12년 전 실패했는데 또 해가지고 또 망한 거잖아요. 명분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솔직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명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 정도는 있다. 저는 이 정도로만 좀 이 정도 반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우 씨 말대로 저도 부정적이긴 합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은 이런 고통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약간 또 정치적인 걸로 해석하신 분이 계실까봐 약간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된 것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발전한 거잖아요. 아픔 없는 성장은 없다고. 그래서 아픔 없는 이번 성장이 없는데 지금도 선관위가 그 난리를 찾지 않습니까? 성장한 거 맞습니까? 성장한 걔네는 게 맞을까요? 걔는 안 아팠어요. 이것도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 알고 사건에 있습니다. 대한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게 청취자분들 그렇게 발전한 게 맞나라는 좀 의문이 좀 들어서 그 정도로 삐뚤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재밌게 예. 아무튼 지우 씨 말대로 지금까지 우리 저 축구 팬들이 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하시는 건 맞는 것 아까 하는 같은데. 얘기를 마저 하면 저는 예. 이게 처음 두 번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음.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망했죠? 네. 2018년도에 못 갈 뻔했죠? 그때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축협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 못 나가야 개혁한다 그랬어요. 그 기억나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100% 반대합니다. 음. 왜냐하면 못 나가면 한국 축구판이 망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못 나가면. 음. 개판을 치든 뭘 하든 일단 월드컵을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거야말로. 저는 거기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축구인 아닙니다. 체육 전공을 하긴 했지만 축구인 아닙니다. 근데 저는 기득권이랑 거리가 멀고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어디서 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인생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한 번 그런 경험을 겪고 나면 보통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뭔가 교훈을 얻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참교육 같은 데서도 거기서 한번 이렇게 조지고 나면 걔네가 정신을 차려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도 있는 일인가? 는 조금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안 좋은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축구계 야권 인사라고 하는 양반들 제가 저번 방송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바꾼다고 쳐요. 기적적인 뭐가 와서 대통령이 나서서 축구협회 막 집중 감사하고 그래서 바뀐다고 쳐요. 그럼 누가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저는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할 겁니까? 해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사람들. 그나마 희망편을 하나 찾자면 저희 도련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기사 선생님. 네. 지금 사기협회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한다고 단기적으로 뭐가 바뀔까요? 그분은 HD 현대 그쪽 그룹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HD 현대 그룹을 제가 빨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회장이라는 건 원래 그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있고 영향력 있고 한 사람이 양궁협회에서 정의선 회장이 하고 있듯이 그런 역할 정도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취임한다고 쳐요? 그러면 실무진은 바뀝니까? 저는 이거는 좀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크게 바뀐다 뭔가 정몽규 나가고 홍명보 나가고 카르텔 다 몰아내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채우면 뭔가 갑자기 확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과장 못하면 망상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어디 동네 축구 교실하던 사람들 올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선수 출신 아니고 그들은 기득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존 카르텔에게 패배해서 결과적으로 야인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나을 거라는 확신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지금 최근 여론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협회라는 그 그룹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럼 걔네는 그렇다고 치고 방법을 찾아야지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적인 건 이상적인 거로 두고 현실적인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근데 저는 조금 희망을 더 갖고 싶긴 하네요. 주시의 지금 이 말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축구를 봐왔던 분의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반박하고 지금 싶지는 당장 않고, 나오는 이름이 신문선인데 예, 지금 저도 야권의 반대입니다. 대표주자거든요. 야권의 대표주자면 지금 제가 저희 업종에 있는 분들 단톡방이 있어요. 네, 거기서 보다 보니까 와 신문선 말고는 지금 뭐가 없어요. 그쪽에서도 아는 분들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허정무는 얘기 안 나오나요? 서정문 나이가 걸려서 감독. 못 나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알기로는. 그렇구나.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저는 인맥 축구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스쿼드는 정상적으로 뽑았다. 이 운영이 문제지. 뭐 옌스를 안 쓰는 거 뭐 니네가 보기에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제가 홍명보 빠돌이 취급을 당합니다. 일반인 분들에게는. 되게 제가 그래서 아까 약간 극단적이야. 일반인 개돼지 비슷한 얘기를 해서 하여튼 그게 거기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살다 홍명보를 싫어하면 싫어했지 나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얘기를 할까 하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저를 실제로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았는데 나보다 홍명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축구 팬 4년에 한 번 축구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거 여기서 좀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홍명보 쉴드 취급을 받으니까 되게 낯설었습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상당히 이 손흥민의 억울함에 비견되는 억울함이지 않을까. 나처럼 홍명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다고.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근데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축구 팬들의 또 다른 뭐 어쩔 수 없는 아픔이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듭니다. 오늘 서령우 선수가 눈치 없이 고속을 올렸다가 욕 뒤지게 먹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서령우 선수가 올렸다기보다는 거기 소속사에서 뭐 고소를 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뭐 요래서 서령우 선수는 그럴 수 있다라고 따로 인터뷰를 했더라고. 근데 저는 서령우 선수가 뭐 입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그거를 썼던 소속사 그 사람이 좀 혼나야 된다. 서령우를 욕먹이려고, 그쵸? 그러니까 욕먹이려고 작정했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뭐 서령우가 못한 것도 사실이야. 타이밍이 묘한 게 예. 경기 끝나고 조금 있다가 사람들 바직 빡 쳐있을 때 올라왔어요 그게. 맞아요. 예. 근데 그게 하필 또 오늘 서령우가 욕을 좀 먹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겹치는 바람에 저 새끼는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돼버려서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참모진이 실수하면 그 정치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법무팀일 거고, 그러니까 어디 막혔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좀 눈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 참사가 난 직후에 그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 그림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됐다. 저는 서령우 선수가 만약 입김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거기 손절하길 바랍니다. 서령우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발목 잡을 겁니다. 막 뭐 하면은 더 욕먹일 거고 저는 손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맨 처음에는 근데 서령우 선수가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뭐 솔직히 서령우 선수가 오늘 욕먹을 만했어. 잘 못했어. 근데 저는 근데 이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승전 홍명보 욕하려는 건 아닌데 이 선수들이 오늘 우왕좌왕했던 것도 이게 아니 벤투전 때는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움직임이 오늘 엉망진창인 거 보면 이게 이 시스템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홍명보는 자리를 지켜라 안정적으로 해라라고 하니까 자기 포지션을 뭐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내가 도와주러 나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선수들도 우왕좌왕하고 섣불리 못 나가고 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게 선영호 결과적으로 아까 선수도 그 3백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음, 3백이 익숙한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 양쪽 풀백 모두. 근데 그 3백을 그 얼마 안 남은 시기에 구축한 것 동명 보고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 동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선수들이 오락가락하는 거,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거, 걔네들 문제도 있죠. 근데 저는 서령호를 실리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팀 선수였고 그렇긴 하지만 좀 못하긴 했어요. 이날 보면. 전반적으로 좀 좋진 않았어요, 활약이. 근데 이거를 온전히 선수 탓을 하기에는 다소간에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는 아주 공감이고요. 서령 선수가 뭐 욕먹을 수도, 뭐 못하면은 욕먹을 수도 있는 건 한데, 이거는 저는 선수 탓보다는 제가 홍명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감독이 이걸 제대로 안 해놨으니까 지금 선수도 그쳐먹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쵸. 생각합니다. 예. 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 벤투 때였으면 달랐을 거야. 솔직히 내가 벤투를 또 그렇게 엄청 높게 평가하는 건, 홍명보에 비하면 훨씬 더 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 그리고, 아까 뭐 손흥민 얘기도 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지금 32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흥민이야말로, 참, 이게 마지막 월드컵인데, 손흥민이야말로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 역대급 억가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월드컵 커리어 중에서 홍명보만 2번 만났어요.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도 국대에서 기대보다는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솔직히 감독운이 진짜 없는 건 맞잖아요. 이게 홍명보 팬들이 손흥민 억까하는 것도 진짜 좀 진짜 역겹고, 이게 톱보다는 오히려 좀 천재 스트라이커라든가 섀도우 스트라이커 이런 걸로 하면 훨씬 더 잘 먹힐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고서 막 욕먹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월드컵을 4번 갔거든요. 4번을 했는데 그 중에서 땜빵 감독이 3번이었습니다. 벤투 감독 빼고는요 다 그런 감독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번이 홍명보였고, 그러니까 나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불쌍한 이런 경우가 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시간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저는 이번 대회 특징으로 48개국 체제로 3위도 어지간해서 올라가는 형식이라, 이렇게 지금 이 조별 라운드 수준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무려 2번이나 패배했음에도 탈락 확정이 아닌 이런 엽기적인 대회 포맷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개꿀조인데다가 사실 개꿀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48개국 체제니까, 솔직히 월드컵 본선에도 못 올라갈 만한 팀들이 고루 분포하면서 죽음의 조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특히 우리 조에서 완전 몰빵으로 쉬운 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2번이나 진 것도 엽기적인데 그래도 아직 탈락이 아니야. 아직도 홍명보는 희망을 걸 수가 있어. 요런 것도 뭐 기존 대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지금 홍명보 감독은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32강을 올라갈 확률이 그래도 좀 있어요. 지금 이게 우선은 멕시코가 체코를 아주 그냥 개박살 내줬거든요. 솔직히 멕시코 설렁설렁 할 수도 있을 텐데, 멕시코가 좀 도와줬죠. 2군으로 그냥 체코를 3대0으로 이기면서, 그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체코가 진짜 못하는 팀이었구나. 그 팀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승했다고 그렇게 뭐 홍버지 막 이런 얘기 드는 게 진짜, 그 설레발 쳤던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홍명보 빠들은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꼴찌를 면하게 되면서 다행히 지금 32강 진출 가능성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진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안 좋은 기록 많이 있거든요. 최단 시간 실점 아직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상대 최다 실점 팀이에요. 우리가 알제리 상대로 아프리카가 4골 넣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월드컵의 역사에 남을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것 중에서 안 좋은 기록 중에 2개는요, 홍명보 감독이 선수와 감독으로 관여한 것들이야.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선수든 감독이든 흑역사를 참 제대로 족적을 월드컵 그쵸. 역사에 남겼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 정도가 됐고, 난 진짜 박지성 이 해버지가 이렇게 개빡친 듯한 표정을 본 것도 정말 처음 보네요. 아무튼 뭐 요 정도가 된 것 같고, 진짜 교권국처럼 정말 감독 싸대기를 쳐도 무죄를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할까요?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좀 독하게 얘기했더라고요. 혹시 단체로 식중독이라도 걸렸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 선수들 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은데 경기 전에 혹시 뭐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도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나요? 뭐 공식적인 거에서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경우 없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자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도 연락 빡치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요 정도 얘기를 좀 했었고 우리가 지금 사실 지우 씨도 그렇지만 이제 재훈 씨까지 이제 해가지고 셋이서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방송 때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깔 것도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아직 32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돼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댓글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제가 좀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우 씨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고 이번 528화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떨어진 게 확정적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애매하게 지금 일주일 가까이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놈의 저희 명절 친척 같은 존재죠. 경우의 수 형님을 또 뵐 수 있게 돼서 그걸 지켜보면서 또 좀 신경이 쓰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월드컵은 월드컵인 게 또 다른 조들의 상황을 또 이렇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좀 웃기지만 또 슬픈 상황이 돼버려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빨리 이제 K리그나 개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리그2도 곧 들어오니까 우선은 우리는 528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529화 때 재훈 씨까지 합류해서 좀 더 직채로운 얘기를 좀 더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528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준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 지우 씨께도 감사 말씀을 남겨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나상호입니다. 네, 지우 씨와 얘기 잘 듣고 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 남아공 전에 관련된 댓글만큼은 좀 소화하고 가는 게 이번 방송의 취지랑 좀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남아공전에 관련된 댓글만 좀 소화하고 나머지 댓글들은 제가 댓글 타임으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댓글 타임도 할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남아공 얘기랑 다 포함되는 얘기들이긴 한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월 25일 날 낮 시간은 아닌가? 지금 뭐 6월 25일 낮 12시 24분에 남겨주신 댓글이네요. 지금 시간 보니까 여자나느님의 댓글입니다. 남아공에 져서 1승 2패 승점 3.32 다른 조 지금 살펴보니 32강 3위 팀 중 8개 구간에 들어가는 게 꽤 힘드네요. 3위 팀 12개 팀 중 10위 정도에 위치할 듯 합니다. 예, 저도 그럴 것 같고 잘하면 한 7위, 8위 정도로 턱걸이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점 3점이 되게 애매한 점수이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금 꼴찌하는 팀도 언제든 승점 3점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여자나는처럼 간당간당하고 잘못하다가는 10위 정도 위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B조 3위 보스니아에게는 졌고 보스니아는 이게 확정이 됐죠. 그리고 C조 3위 스코틀랜드에게는 골 득실에서 이겼지만 앞으로 3차전을 할 다른 조 3위들에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마음 놓고 다른 팀들 경기 보려 합니다. 네, 참 포기하면 편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닥터 사이먼 님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조 3위 조별리그를 마친 한국은 다른 조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게 됐다. 현재까지 한국과 같은 1승 2패를 기록한 3위 팀이 스코틀랜드인데 아슬아슬하게 한국이 골 득실에서 앞서 상위 4위를 기록 중이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8위 밖으로 밀려나 탈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 제목을 남겨주셨어요. 몬테레이 참사. 홍명보 또 대형 사고 쳤다. 최약체 남아공에게 0대1 충격패. 조 3위 추락. 32강 경우의 수 따져야. 예, 진짜 지금까지 월드컵을 보면서 32강 경우의 수는 뭐 이게 32강 토너먼트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걸 경우의 수를 따져
경우의 수를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경우의 민족인 것 같은데 이렇게 32강부터 경우의 수를 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제 지우 씨랑 아까 얘기할 때 손흥민 빼니까 명장 소리 듣네. 그래서 2차전에 더 빨리 빼고 3차전에는 손흥민 선발 제외한다 했다가 망한 이 사진을 보여줬죠. 그리고 무릎 꿇고 홍명보 감독이 무릎 꿇은 이제 사진도 올려주시면서 32강 경우의 수 이제 그림 그 이미지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지우 씨랑 얘기했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해버즈 박지성 해설위원이 저렇게 나도 진짜 저렇게 그 영상으로 봤거든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박지성 해설위원이 저렇게 빡친 이 표정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이 했던 발언인데 1, 2, 3차전 동안 거의 똑같은 축구를 했다. 수비의 중심을 두고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문전 앞에서 어떻게 공격할지 보이지 않았다. 이기려고 한 경기가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확한 축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박지성 해설위원이 멘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박지성 해설위원도 쌍욕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 대선배라 사지도 못하고. 근데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때 독하게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축구 팬이기 때문에 축구 팬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해설자라던가 이 해설위원이라던가 이런 뭐 축구계 다 직업적으로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세게 못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선을 넘지 않는 정도로는 좀 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지금 열받아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능력도 없는 주제에 왜 우리 국대 감독을 했는지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쿠사마님의 댓글로 넘어가 보죠. 맹보 덕분에 다음 주부터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네요. 맹보 몽규 나가 뒤져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사진도 어떻게 이렇게 합성을 하셔가지고 조선시대 목에다가 이제 그 죄인들이 하는 그 나무로 만든 그 칼 있죠. 그걸 딱 해가지고 죄인들 이제 옴싹달싹 못하게 목에 걸어놓는 그런 그 그림을 합성해서 주셨고요. 역적 둘 하면서 사진도 올려주셨고 스코틀랜드도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아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공감이 되고요. 제가 스코틀랜드 사람이어도 좀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남아공 이기면은 이제 우리는 2위가 되고 남아공 탈락이니까는 경쟁자를 제치는 거거든요. 근데 남아공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스코틀랜드 앞에 서버렸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정말 손해가 막심한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닥터 사이먼 님이 6월 25일 오후 5시 반쯤에 반경에 남기신 댓글입니다. 킹우의 수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 유튜버죠. 이분 이 성함이 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 성함이 기억 안 나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이 경우의 수에 관련돼서 정리해 주셨던 게 있어요. 킹우의 수 이렇게 얘기해서 했었던 게 있는데 그걸 좀 닥터 사이먼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좀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가지고 12팀 중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라든가 보스니아는 확정이 됐으니까 10팀의 행방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빼면 9팀이 되려나요? 그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좀 아쉬웠던 게 지금도 명칭이 좀 그랬던 게 이게 조별 라운드를 예선이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32강을 본선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별 라운드도 본선인데 이걸 좀 혼용해서 사용해서 이건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데레레스님이 남겨주신 댓글 한번 지우 씨와 얘기할 때 한번 읽어봤었죠. 대댓글까지 좀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댓글 못 읽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남아공전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다고 예측하신 대전패 대인님. 전략 분석과 경기 예측에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네요. 멕시코 남아공 경기를 보시고도 홍명보 아시안컵 유임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지금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실 지금 방송할 때는요 귀신같이 데이시가 잘 맞히셨거든요. 근데 그 일본이 튀니지를 4대0으로 이긴 거 보고 그거 예상 정정하겠다고 남아공 4대0으로 이긴다고 정정하셨거든요. 아마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 정정한 건. 홍명보 아시안컵 유임의 입장에 변함이 없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데이시는 아니지만 데이시는 분명히 이럴 겁니다. 당연히 유임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장 나가라 할 것 같아요. 데이시도 아마 열받아서 연장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훈 씨가 아마 시간이 안 되셔서 안 됐던 것 같아 보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 한번 댓글 읽어볼게요. 이어서
이번 월드컵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본선 경기 보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인님의 저서 제목처럼 한국 축구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클럽팀 국제 무대 성적 부진, 이제는 월드컵까지 수준이 높아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 조금 보태서 생사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 같네요. 상식 가능한 범위에서 이 근본부터 바닥까지 다 뜯어 고치던지 아예 허물고 새로 지어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축구 바꿔야 산다라는 데이 씨의 책 이제 표지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생사 존폐의 기로가 맞는 것 같고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를 죽였다라고 보면 되고 오늘 초상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게 말하면은 썸네일도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만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쿠사마님도 좀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쿠사마님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방송을 바로 지우씨의 이 녹음 방송을 바로 앞두고 남기신 댓글인데요. 그러고 보니 소니의 첫 월드컵과 마지막 월드컵을 맹보가 망쳐버렸네요. 그러면서 이 AI로 아마 합성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홍명보 감독의 멱살을 잡는 사진으로. 그리고 데레리스님은 또 대댓글 남기셨어요. 쿠사마님의 댓글에 정말 역대급 악연입니다. 토너먼트 진출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조별 예선 기준 거의 어게인 2014를 재현한 것 같네요. 홍명보 감독으로서의 첫 승 그리고 2014년 대비 승점 2점을 더 획득하게 해주려고 너무 많은 걸 희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명보 그 좀 커리어를 쌓아주려고 대한민국 전체가 희생한 것 같은 특히 손흥민의 희생도 놓칠 수가 없죠. 손흥민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홍명보랑 이렇게 악연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밸런스 게임을 데레스님이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경우에서 끝에 32강 진출. 대주님 오늘도 홧김 혹은 술김에 방송 녹음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지? 예, 아무튼 댓글 남겨봅니다. 남아공전 패배로 주말까지 다른 팀들 경기 지켜보면서 역대급 경우에 수를 따지게 되는데요. 패널분들과 청취자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급히 댓글 남겨봅니다. 아래 보기 중 선택해주세요. 이거 아까 지우씨랑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 혼자서 하게 됐고 나중에 뭐 지우씨라던가 아니면 댓글로 한번 청취자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번 32강 진출 기원. 경기력을 떠나서 4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월드컵이고 아마도 손흥민 마지막 월드컵이니 경우의 수를 따져서라도 32강이라는 명예회복 기회를 다시 얻길 바란다. 2번 32강 진출 실패. 이런 수준의 경기력이라면 32강 가도 망신만 한 번 더 당할 테고 아무 의미 없다. 빨리 짐 싸서 돌아오고 리그 재개 준비나 하자. 3번 관심 없다. 보기도 싫다.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다. 몽규 명보 중간에 하트 쳐놓고요. 예, 아웃이라고 써놨네요. 네, 패널분들은 방송을 통해 청취자분들은 댓글로 번호 선택이나 의견을 남겨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본방 때 할 걸 그랬네요. 재훈씨까지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까 데이씨의 말에 어폐가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32강 진출을 기원해야 되지 않을까. 손흥민을 생각해서. 이거 또 홍명보 때문에 한국 축구가 바꿔야 사는데 진짜 고민이네요. 1번은 2번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왠지 재훈씨 제가 재훈씨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재훈씨는 이제 3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응디방디님께서 당근 2번입니다 라고 했는데 탈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닥터 사이먼님은 3번이네요. 관심 없고 정몽규 홍명보 나가.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했습니다. 정몽규 AI로 만들었겠죠. 어차피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예. 아까 안 그래도 요 비슷한 얘기가 지우씨로부터 나왔었는데 저는 1번 하면 2번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 축구가 그렇게 한다고 또 개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손흥민의 월드컵 한 경기 정도는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고민입니다. 전 사실 내적 고민이 좀 되게 심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마지막으로 응디방디님의 댓글입니다. 방송 녹음 중에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에서 단체로 남아공전 관람을 했습니다. 케이터링도 부르고 승부 예측 이벤트도 해서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이 조별리그 중에서도 경기력이 제일 안 좋고 재미도 없고 화만 나는 경기였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흥미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홍명보 죄명으로
국민들의 축구 관심도를 떨어뜨림을 추가합니다. 경우의 수 따질 것도 없이 32강 진출에 실패해서 명보 아웃의 명분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2번을 선택하셨죠. 데레스님의 그 급질문,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 축구는 참 나 혼자 잘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스포츠라 한 명의 축구 선수로는 협회를 갈아엎기 부족하겠지만요. 박주호 등을 따라 이 현역 선수들도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S를 남겨주셨습니다. 애국자의 마음으로 월드컵을 챙겨보느라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위로해 주나요? 감독님의 연봉을 사회에 환원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 추천도 좀, 두 명이 현재 현 시간으로는 이렇게 됐네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천을 누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진짜. 솔직히 오늘 원래 댓글 타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앞에 댓글은 나중에 좀 연장전으로 하겠지만 솔직히 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0대0으로 비교도 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0대0일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설마 질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1대0으로 먼저 선취골 내줘도 우리 선수들의 멤버의 능력이 워낙 좋고 멤버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해서 한 골 정도는 뽑아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체코전처럼 역장까지 힘들더라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이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1대0으로 공격을 안 나가. 이거 벤치에서 지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왜냐면 선수들도요, 본인들도 하고 싶죠. 그리고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싶고, 이 월드컵이 얼마나 중요한 무대인데 그거를 대충 뛰고 싶었겠어요? 본인한테는 얼마나 명예로운 그 자리인데. 근데 감독의 말을 거역하고 이제 팀이라는 게 서로 맞춰서 가야 되니까 혼자서 일탈할 수 없으니까 서로 우왕좌왕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홍명보 감독이 원래 무능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선수들을 망쳐놓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기승전 홍명보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결국 홍명보 탓이다. 이거는 누구도, 그리고 홍명보는 욕먹어도 싼 게 뭐 지금 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아주 자진해가지고 돈도 그렇게 나 월드컵 감독 해줄 테니까 돈 한 뭐 거의 30억 가까이, 20억 이상이라는데 거의 30억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줘. 그렇고서 뻔뻔하게 낙하산으로 된 주제에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감독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뻔뻔함에 욕은 먹은 건 당연하고요. 결과라도 냈었으면 되는데 결과로 모든 걸 말해주겠다 해놓고선 결과 이렇게 냈으니까 욕 먹어야죠 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게 32강 진출 여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니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릴 수도 있어. 6월 26일 안에 결정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아공 경기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면은 당락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경기씩 이제 다 같이 동시간대로, 마지막 조별 라운드 경기는 그 두 경기씩 이제 동시간대로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좀 더 저희도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우울한 상황이 좀 됐는데, 근데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됐다. 차라리 홍명보 망하고 손흥민이라든가 선수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번 기회에 축구협회 갈아엎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제대로 이게 좀 개혁에 할 수 있는 최대 명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좀 잘 좀 할 것이지. 이건 뭐 홍명보 탓이죠. 본인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이 또 있었나요? 월드컵 감독을 무려 2번이나, 그것도 그렇게 대차게 말아먹어 놓고서도 기회를 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망치는데. 그리고 아까 저 말 말했지만 승점 3점 얻었다, 1승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때 우리가 기존의 월드컵이랑 이번 48강 체제 그 월드컵이랑 동일선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승점 3점 얻었던 것도 사실은 원래 월드컵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약체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지. 그것도 겨우 이긴 거였죠. 준비도 안 된 팀 상대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이번 528화 후반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미리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연장전으로 댓글 타임을 한번 또 나중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이제 제가 편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528화 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요,
저희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벅거리는 발걸음 소리만 가득한 골목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시린 이야기들 차가운 창가에 기대어 한숨을 내뱉으면 어느새 밤 공기는 너를 조용히 감싸주네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상처가 되어 돌아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 울고 싶은 그런 밤 무거운 어깨 위에 내려앉은 고독의 무게 내가 다 알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를 괴롭히던 세상의 손들 잠시 멈춰서서 내게 기대도 돼 두려워하지 마 네가 걸어온 그 길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뿐 괜찮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 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이 되어줄게 가슴을 짓누르던 아픈 눈물을 다 쏟아내 새벽이 올 때까지 내가 네 곁을 지킬게 부서진 마음을 다독여 내일은 다시 웃을 수 있게 세상이 너를 외면한다 느껴지는 순간에도 너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워 자 다시 숨을 쉬어봐 넌 혼자가 아니야 괜찮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 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이 되어줄게 가슴을 짓누르던 아픈 눈물을 다 쏟아내 새벽이 올 때까지 내가 네 곁을 지킬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 이제 쉬어도 돼 별들이 너를 비추네 꿈속에서 만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네, 약간 쿠키가 좀 들어갔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도 경기를 보고 소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사적으로 방송을 뭔가 이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이 동심 어린 어린아이의 눈에 오늘 남아공 경기 어떻게 봤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경기 보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그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제 아들입니다. 진짜 황당했어요. 황당했고 왜 황당했죠? 남아공이 그렇게 못하는데 아니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어려운데 져가지고 더 황당했어요. 누구 탓인 것 같아요? 홍명보요. 예, 초등학교 학생도 참고로 5학년인데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전 국민이 다 알죠. 왜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이 대학의 연구원, 이 박사급 연구원 분도 빌런이 확실하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빌런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견 없으시죠? 예. 아니면 아니다, 홍명보 너무 억울하다, 솔직히 이거 다 손흥민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거 댓글을 잘 소화하면서 그분을 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수줍어서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축협 반성하고요. 홍명보 감독은 실력을 더 키고 또 오라고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기회 없어요. 이제 그만 추한짓 그만 하시고 이제 지휘봉도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축구 이렇게 망쳐놨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 망치시고 이제 은퇴하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방송 끝. 와. 먼지 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눈빛 피할 수 없는 붉은 낙인이 선명해 소중한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잔인했던 일식의 밤을 기억해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헤매도 거대한 칼을 굳게 쥐고 일어서 불가율의 족쇄가 나를 묶어둔데도 난 결코 운명에 무릎 꿇지 않아 달려라 심장아 끝없는 어둠을 뚫고 Run away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소리쳐봐 Break the fate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올지라도 영원히 끝까지 싸우는 투쟁자가 될 테니 차라리 마음을 가르고 내일을 향해 가 내일을 향해 가 가슴에 맺혀있는 수많은 상처들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아픈 일이야 요정의 가루처럼 흩어진 꿈이라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상처 입은 내 날개를 다시 펼치고 Never die 부러진 칼날을 손에 꽉 쥐고서 영혼마저 받쳐진 지옥 같은 이곳에서 난 결코 무릎 꿇지 않아 소리쳐본다 달려라 심장아 끝없는 어둠을 뚫고 Run away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소리쳐봐 Break the fate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올지라도 영원히 끝까지 싸우는 투쟁자가 될 테니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